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가틀집 강자입니다. 네, 6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죠. 사용자의 요구사항 분석 작업이 어려운 이유와 거리가 먼 것인 그러죠. 우리가 이제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개발은 누구의 부탁으로 하는가요? 사용자에 대한 부탁으로 하는 거고, 사용자가 만족한 소프트웨어 결과가 나와줘야 되죠. 그래서 사용자가 뭘 요구하는지 분석하는 작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되겠죠. 왜 어렵냐라는 거죠. 자, 1번에 보면은 개발자와 사용자 간의 지식, 표현의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분과 개발하시는 분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갭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40년, 50년 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르죠. 또 표현하는 바도 다르죠. 두 번째, 사용자의 요구는 예외가 거의 없어 구조화하기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는데 사용자의 요구사항은요, 예외라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모호합니다. 부정확합니다. 또 불완전합니다. 시스템을 직접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도 미용실에 갔을 때 어떻게 잘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용사분이 굉장히 편하죠. 근데 알아서 해주세요. 어울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미용사분들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네. 그다음에 4번에 보면 개발하고자 하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합니다. 네, 시스템 복잡합니다. 네. 자, 62번입니다. 자료 흐름도의 구성 요소와 표시 기호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종착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도착지, 종착지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자료의 흐름 화살표로 하고 원, 처리 공정이고 그다음에 자료 저장소, 직선, 평행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네, 63번입니다. 다음 내용을 자료 사전의 형태로 옳게 표기한 것은 그랬어요. 일단은 고객 명세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 가지가 나오게 될 거고, 고객 성명과 고객 번호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호를 쓰죠. 그래서 여기에 고객 성명, 여기에 고객 번호를 주면 되고, 거기에 연결, 고객 주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것이 몇 번인가요? 네, 3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세분화된 자료 흐름도에서 최하위 단계 프로세스의 처리 절차를 기술한 것이다. 작성 툴에는 서술 문장, 구조적인 언어, 의사결정 나무, 의사결정표, 그래프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이번에 미니 스펙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바람직한 모듈의 설계 지침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는 뭘 생각하자? 응고를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응집도는 높게 하자. 유지보수가 용이해야 되겠고 가능한 모듈을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결합도를 어떻게 최소화시켜줘야 되겠죠. 최소화.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입니다. 복잡도 줄여야 되겠죠. 중복성 줄여야 되겠죠. 일관성 유지해야 되겠죠. 자, 4번의 모듈에 대한 기능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65번, 66번 문제입니다. 하나의 모듈이 다른 모듈의 내부 기능, 그 내부 자료를 참조하는 경우 이런 결합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그랬습니다. 자, 네, 이걸 이제 뭐라 그러죠? 단답형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바로 내용 결합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응고만 나오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결합도 종류, 응집도 종류 이런 것만 나오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67번입니다. NS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NS 차트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조건을 쓰고, 이 조건이, 네, yes냐, no냐. 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처리하는 내용이 다르다. 이게 명령 1번, 명령 2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NS 차트에서 이제 선택 구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차 구조에는 명령 하나, 명령 하나, 명령 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반복 구조는 어때요?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while 이렇게. 그리고 그 조건에 만족했을 때 해당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겠다. 이런 게 이제 NS 차트가 돼 있죠. 그래서 NS 차트의 특징이라면 고투문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봐도 화살표가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리가 먼 것, 논리적인 기술에 중점을 둔 도형식이다. 연속 선택, 다중 선택, 반복 등의 제어 논리 구조로 표현한다. 화살표를 사용하여 그랬죠. 네, 화살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죠. 조건이 복합되어 있는 곳의 처리를 시각적으로 네, 명확히 식별하는데 적합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리가 먼 것은 바로 네,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블랙박스 테스팅을 통해서 발견하기 힘든 오류가 무엇이냐라고 그랬습니다. 블랙박스다라는 것은 겉의 성능을 판단하는 거죠. 성능에 대한 오류, 부정확한 오류, 인터페이스 오류, 논리 구조상, 논리적인 오류다라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논리적인다라는 것은 뭐죠? 바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화이트박스 검사로 찾기 힘든 오류는 그랬죠. 우리가 이제 테스트 중에서 화이트박스와 블랙박스를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류는 일단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화이트박스의 검사, 조건검사, 루프검사, 데이터 흐름검사, 그리고 또 4번에 있는 순환 복잡도도 화이트박스에 해당이 됩니다. 자, 3번에 자료구조가 나왔는데 자료구조는 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터에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블랙박스 검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습니다. 70번입니다. 소프트웨어 형상 관리란 무엇이냐라는 거죠. 여러분, 형상 관리가 뭔가요? 네,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련의 내용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네, 구성 항목을 관리하는 것이다. 개발 과정에 변화되는 상황을 관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1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일정이 지연된다고 해서 프로젝트 말기에 새로운 인원을 투입을 하면 프로젝트는 어떻게 된다? 더욱더 지연되게 된다. 이런 법칙이 무엇이다? 바로 브룩스의 법칙이다. 라는 겁니다. 자, 72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유형 중에서 현재 수행 중인 기능에 대한 수정,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에 대한 추가, 전반적인 기능 개선, 자, 일단 요구를 그러니까 사용자들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면 해주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유지보수 유형 중에서 비용이 가장 많이 드는 이것에 대한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바로 자, 완전화 보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유지보수에 대한 종류를 한번 나열해 볼까요? 네, 수정보수가 있죠. 네, 수정보수.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응보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방금 했던 완전화 보수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예방 보수 이렇게 있습니다. 수정 보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검사 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를 찾아서 수정하는 활동이고 적응 보수다라는 것은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에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 산물에 반영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완전화 보수는 했고 예방 보수라는 것은 뭐죠? 미래의 유지 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또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는 활동을 말을 합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럼바우의 모델링에서 상태도와 자료 흐름도는 각각 어느 모델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럼바우의 객체 분석에서는 세 가지가 있죠. 분석하는 절차에 따라서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이제 동적 모델링, 그 다음에 기능 모델링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객체 모델링을 뭘 이용하나요? 객체도를 이용을 하고 동적 모델링은 이제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하고 기능 모델링은 이제 자료 흐름도를 이용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맞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제 4번이 되겠죠. 74번입니다. 객체 지향 테스팅 전략 중에서 단위 테스팅에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습니다. 객체 지향 테스팅을 보면은 클래스 테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테스트가 있고, 시스템 테스트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클래스 테스트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조적 기법에 있어서 단위 테스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캡슐화된 클래스, 객체, 클래스, 객체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하는 것이죠. 통합 테스트다라고 하면 객체를 몇 개를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시키는 과정에서의 검사가 되고 확인 테스트다라고 하면 사용자 요구사항에 대한 만족 여부를 검사하는 거고 시스템 테스트는 모든 요소들이 적절하게 통합되고 올바른 기능을 수행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75번입니다. 교착 상태에 대한 해결 방법 중 자원 할당 그래프와 가장 연관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75번입니다. 교착 상태 해결 방법 중 자원 할당 그래프와 가장 연관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은 예방이고요. 자, 2번에 보면 회피가 되는 거고 3번에 보면 회복이 되는 것이고 4번이 되면은 발견이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요. 자, 교착 상태가 일어났는지 발견을 할 때 자원 할당 그래프 또는 교착 상태 발견 알고리즘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교착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를 발견을 하고 또 자원을 발견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자, 76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위기 상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개발 인력이 급증되나요? 아니죠.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해결을 못하니까 이게 위기 상황에 온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77번입니다. 소프트웨어 비용 산정 기법 중 개발 유형으로 오가닉, 세미 디테치, 엠비드 이런 식으로 구분된 게 무엇이죠? 바로 이제 코코모 모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코모 모델은 보엠이 제안한 것이고 원시 프로그램의 규모인 LOC가 있죠. 원시 코드 라인 수에 의해서 비용 산정이 일어나는 기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특징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똑같은 규모의 프로그램이라도 그 성격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게 산정이 된다라는 거죠.
네, 78번입니다. 임계 지역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져하는 성질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십시오라는 거죠. 임계 지역이다라는 것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이제 하나의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이고 이 구역은 하나의 프로세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면은 한 번에 한 프로세스만 임계 지역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죠. 두 번째, 프로세스는 자신이 임계 지역을 수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프로세서가 임계 지역을 수행하는 것을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프로세스의 임계 지역에 대한 진입은 유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된 시간 안에 다 처리를 못하면 다른 프로세서에게 양보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임계지역 문제의 해결책에는 프로세스 수행 속도에 대한 적절한 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실행 속도에 대한 가정은 없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